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회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어렵고 뭐 딱딱하다, 외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화폐를 가지고 좀 쉽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학습 내용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 첫 번째가 한국 화폐에 담긴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 화폐를 보시면 뭐 이렇게 사람도 거기에 새겨져 있지만 사람 말고도 여러 가지 이런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유명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화폐에 새겨져 있는 한국 문화 요소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국 지폐 속의 위인들, 어떤 사람들이 한국 지폐에 들어가 있는지, 한국 지폐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화폐 담긴 한국 문화, 동전이에요. 여러분, 자, 이 동전들 잘 아시죠? 자, 500원, 100원, 50원, 10원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숫자는 잘 아시는데 그 뒷면에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무엇인지, 왜 여기에 동전에 이것이 있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 500원짜리 뒷면에는 이 새가 있는데 이 새가 학이에요. 학은 이 500원짜리 동전은 뭐 다른 동전보다 좀 늦게 생겼어요. 80년대 초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학이 뭐 이렇게 뭔가 날개가 크고 다리가 길고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학이 좀 행운의 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이 500원짜리 행운의 새로 들어가 있고요. 100원짜리에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유명한 그런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 있고 50원에는 이게 벼이삭이 들어있는데요. 아까 우리 그 초가집 할 때 볏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쌀을 한식에서 주 재료로 하는데 이 쌀이 되기 전에 이름이 벼예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는 벼는 이 전체 나무를 벼라고 하고 이 하나하나를 이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이삭의 껍질을 까면 이제 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벼 이삭이 50원짜리 그림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도 쉽게 짐작하실 거예요. 뭐 전통적으로 농경사회,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어야 돼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 그래야 사람들이 뭐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풍년을 기원하는 그 의미의 벼 이삭이 50원짜리에 들어가 있고 10원짜리는 여기 보시면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인데요. 뭐 한국의 유명한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이 10원짜리 뒷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 뭐 서울 광화문에 오시면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유명한 거북선입니다. 아까 10원짜리에 다보탑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지금 경주 불국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탑이 여기에 있고요. 다보탑이 국보 20호, 그 옆에 국보 21호인 석가탑이 있어요. 네, 여러분 보시면 뭐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탑인데 굉장히 디자인이 달라요. 다보탑은 좀 화려하고 또 뭔가 좀 여성스럽고 그런 디자인인데 반해서 석가탑은 좀 단순하고 좀 더 힘이 있고 남성적인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탑이라서 여러분 좀 작을 거야, 작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경주 불국사에 가보시면 생각보다 이 탑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시면 꼭 한번 실제로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폐에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이제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 뒤에 보시면 그러니까 흐리게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그 그림들을 뭐 찾아보거나 어떤 게 있는지 뭐 자세히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1,000원짜리인데요. 네, 1,000원짜리 있는 이 분은, 이 할아버지는 태계 이황 선생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사람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럼 여러분 진짜 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첫 번째 있는 여기 뭔가 집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여기 집 같은 게 있는데, 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뭔가 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집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명륜당은 성균관에 있는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예요. 뭐 지금은 뭐 성균관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성균관이라는 곳은 지금은 대학교 이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성균관은 원래 조선시대에 뭔가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 뭐 국립대학교 같은 그런 교육기관이었어요. 그 전국에서 그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은 딱 한 개, 성균관인 거죠. 그래서 이 성균관에 있는 그 건물 이름이 명륜당인데 이황 선생은 한국의 뭐 대표적인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성균관의 명륜당이 배경 사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뭔가 꽃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에 꽃. 자, 이 꽃은 여기 보시는 사군자 중에 하나인 매화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뭔가 기상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선비들의 지조를 뭐 나타낸다고 해서 사군자 그림이 유명한데 매화와 난과 대나무와 난곡축, 국화가 있습니다. 이게 매화예요. 그래서 그 이황 선생이 이 매화꽃을 특히 좋아했다고 해요. 매화가 겨울에 좀 아직 봄이 되기 전에 좀 추울 때 그 추운 날씨를 그 기후를 뚫고 피는 꽃이기 때문에 뭔가 가장 선비의 그런 정신을 잘 나타내주는 꽃이다라고 해서 매화꽃을 아주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태계 이황 선생과 관계 있는 매화꽃 그리고 그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명륜당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1,000원짜리 뒷면이에요. 뒷면에 보면 이렇게 뭔가 그림이 있어요. 지금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은 그 조선시대에 유명한 화가 그 자연을 보고 그대로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정선의 계상정거도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산속에 집이 하나 있어요. 잘 보이시죠? 이 집이 이 1,000원짜리에 나오는 퇴계 이황 선생이 뭔가 학문이 뛰어나서 뭐 조정해서 그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걸 거절하고 뭐 고향으로 돌아와 교육을 해요. 근데 그때 만든 그 학교 도산서당이라는 학교가 이런 그 뭔가 자연 속에 있는데 그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계상정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퇴계 선생이 머무르는 그런 곳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1,000원짜리에는 아까 주인공이 퇴계 이황 선생이고 배경으로는 성균관의 명륜당 그리고 매화꽃 그리고 뒷면에는 그 고향으로 내려와 그 교육에 힘쓴 그 학교의 모습, 그 자연 속에서 그런 모습을 그린 계상정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5,000원짜리는 율곡 이희 선생인데요. 어떤 분이신지는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5,000원 뒤에 이 배경 그림 여기도 뭔가 집이 있고, 이 집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집은 강릉에 있는 오죽헌이라는 곳입니다. 이 곳은 율곡 이희 선생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살던 그런 집이에요. 이름이 오죽헌이라는 이유는 이게 검은색 대나무가 이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보통 대나무는 뭔가 초록색인데 검은색 대나무가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뭔가 이 집에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거다,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율곡 이희 선생이 어렸을 때 살았던 생과 오죽헌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자, 뒷면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에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수박과 벌레들이 나비와 여러 가지 벌레들이 여기 벌레 보이시나요? 벌레가 있는데 그래서 이 수박과 이 벌레와 나비를 그린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맨드람이라는 꽃 이름이에요. 맨드람이와 여기 개구리가 있어요. 꽃을 보는 개구리를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율곡 이희 선생이 그린 건 아니에요. 율곡 이희 선생은 어머니도 유명해요. 어머니가 바로 심사임당인데 심사임당은 지금 5만 원 지폐에 들어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근데 5만 원 거는 아주 늦게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이 선생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관련되어서 어머니인 심사임당도 사람들이 같이 생각을 해서 이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 수박과 여치, 맨드라미와 개구리가 같이 5천 원짜리 화폐에 새겨져 있습니다. 만원은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 들어가 있어요. 세종대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종대왕 뒤에 배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배경으로. 하나는 그 뒤에 뭔가 지금 색깔이 다 그 초록색이라서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배경에 있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 1월 오봉도입니다. 1월 오봉도는 보세요. 일은 태양, 월은 달. 달과 태양이 있고 지금 5개의 봉우리가 있다. 지금 산이 5개가 있거든요. 그런 그림인데 1월 오봉도는 뭔가 조선시대의 그런 왕권의 상징, 왕권을 대표하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왕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뭔가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이 바로 1월 오봉도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실 때 한번 유심히 잘 보시면 그 뒤에 이 그림이 꼭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 왕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그 다음에 만든 노래가 있어요. 용비어천가라는 노래인데, 용비어천가의 그런 한글로 가사를 만든 최초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살았을 때의 그 한글 형태로, 한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밀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른 한국어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도 창제했지만 과학기술 발달에 뭔가 그 영향을 많이 준 왕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신경을 많이 쓴,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왕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뒷면에는 과학과 관련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 이름을 혼천의라고 하는데요. 세종대왕은 그 사람들이 보통 농사를 짓고 사는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에는 날씨도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날씨를 알 수 있는 방법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래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관측 기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1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날씨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거를 관측하는 거죠. 그래서 천체 관측 기구였던 혼천이를 발명했고요.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천문도, 그러니까 천체 관측을 해서 보시면 여기가 다 별이에요. 별자리를 그린 천체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런 과학기술에 많이 힘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세종대왕이 만든 건 아니에요. 현대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인데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천문대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현산 천문대는 경상북도 영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과학에 힘을 많이 쓴 왕으로 이런 과학과 관련된 사진들이, 모습들이 10,000원권 지폐 뒷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만 원권 심사임당인데요. 그래서 한국 지폐 중에 유일하게 여성이십니다. 그런데 심사임당은 여자의 대표로 들어가기보다는 심사임당 하면 또 사람들이 훌륭한 어머니, 현명한 어머니, 좋은 아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어머니나 아내의 대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임당은 또 예술가로도 유명을 해요. 그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 또는 시, 이런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원권 지폐에는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이게 포도를 그린 거예요. 묵포도도, 그러니까 먹으로 포도를 그렸는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초충도, 그래서 지금 가지와 그다음에 이 가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비와 벌레들 그림이에요. 아까 5,000원짜리도 보시면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 중에 식물과 벌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보면
왜 이런 걸 많이 그렸을까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는 여자들이 외출하는 거는 쉽지가 않았어요. 보통 집 안에서도 아주 가장 안쪽에 안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 집 안에 있는 모습, 집 안에 있는 풍경,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꽃이라든지 이런 벌레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주 볼 수가 있겠죠. 뭐 산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그러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임당이 주로 그린 그림은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5만 원권 뒷면에도 그림이 있어요. 5만 원권은 뭐 심사임당이 유명한 예술가이기도 하니까 조선시대의 예술, 조선시대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5만 원을 이렇게 옆으로 세로로 세우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월매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고 달이 있으니까 밤이겠죠. 그리고 여기 매화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달이 뜬 밤의 꽃, 그래서 그런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분위기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인 이몽룡이 그린 어몽룡이 그린 월매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 위에 있는 그림은 풍족도라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바람 속에서 대나무가 이렇게 날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것도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대표하는 그림 2개가 5만 원권 뒤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 화폐가 거기에 한국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을 중심으로 나오지만 그 배경에 되는 배경을 보시면 뭐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잘 알아두시면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할 수 있고 또 보통의 한국 사람들도 그 화폐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니까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지폐 속에서 본 그 옛날 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화폐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그림, 문화 등이 담겨 있다. 그렇죠. 다른 나라의 그런 지폐, 화폐 속에도 그 나라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분들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인물과 그 사람과 관련된 그림이나 여러 가지 물건, 문화 등이 새겨져 있는데요. 자, 한국에서 사용하는 지폐는 1,000원, 5,000원, 만원, 5만 원권, 5만 원짜리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폐 속에는 각각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000원부터 볼게요. 먼저 한국에서 가장 작은 단위 지폐인 1,000원권에는 태계 이황 선생이 있습니다. 예전에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 앞에 호라고 뭔가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 알려주는 그런 다른 뭔가 별명 같은 이런 것 있거든요. 근데 이황 선생의 호가 퇴계예요. 퇴계의 의미가 이런 정치에서 이런 조정에서 물러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퇴계 이황이 1,000원짜리에 새겨져 있는데요. 자, 이황은 그럼 어떤 사람인지 보시면 조선을 대표하는 뛰어난 학자. 조선은 유교 사회이고 유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이황 선생은 조선 초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리학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 성리학이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뛰어난 학자이고 학문 수준이 높아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름이 알려졌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특히 그는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렇게 학문이 뛰어나면 옛날엔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같이 정치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정치를 하지 않고 관직의 뜻을 두지 않고 무엇에 뜻을 두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을 무엇에 두다, 무엇에 가지다 그런 의미거든요. 관직은 정치,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자리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뭔가 정부와 관련된 일에 목표를 두지 않고 고향에 내려와서 제자는 가르치는 학생들이죠.
학생을 교육하고 그리고 연구해요. 그래서 평생 뭔가 학문이 뛰어났지만 그걸로 뭐 돈을 벌기보다는 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학문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친 그런 분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자기의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1,000원짜리는 뭐 학자이자 교육자의 대표인 태계 이황 선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5,000원권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또 한 명의 학자인 이이가 있다. 이이의 호는 율곡이라고 합니다. 율곡. 자, 그는 이도 역시 뭐 태계 이황 선생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학자인데요.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개혁하다는 무슨 의미예요? 사회를 개혁하다? 아주 새롭게 고치다, 새롭게 바꾸다 이런 의미가 개혁하다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두 분 다 유명한 훌륭한 학자인데 이황 선생은 뭔가 정치의 뜻이 없고 교육과 학문 연구에 뜻이 있었다면 이 선생은 학문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이걸 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뭔가 또 진취적 아니면 좀 더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유명한 게 1592년 한국에서 일본과 전쟁이 일어나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10년 전에 이미 예상을 했어요. 자,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정확하게 예상한 다음에 이걸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대비하다. 대비는 어떤 걸 예상하고 준비하다 이런 게 대비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런 걸 예상하고 뭔가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10년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믿지 않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짜로 이이가 예상한 일이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아마 이이가 학문을 통해서 그런 국제 정세, 국제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긴 했어요. 이게 그 주장이 그때 아마 사람들이 믿어줬더라면 그런 피해는 좀 막았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은 되게 유명한 학자로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로 5,000원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 위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은 왕입니다. 왕으로 손꼽히다? 사람들이 손꼽히다의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손가락을 이렇게 꼽다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세종대왕이 나옵니다. 세종대왕은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적, 그러니까 외국의 적이에요. 세종대왕이 그 시기에 보면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중국이 여러 나라가 있었고요. 바다 건너 남쪽에는 일본이 있었죠.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침략은 뭔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침략이죠. 침략을 막고 오늘날 같은 한국의 영토, 지금 한국의 지도를 지금의 북한까지 포함한 한국의 지도를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 시기입니다. 한국의 영토, 국가의 땅, 나라의 땅이에요. 한국의 지도를 만드는데 기여하였고,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발명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한국의 뭔가 외부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사람들이 손꼽습니다. 기여하다 이거는 크게 도움을 주다, 큰 역할을 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기여하다는 공헌하다, 또는 이바지하다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영토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아까 10,000원짜리 뒷면에서 여러 가지 사진 봤죠? 혼천이도 있었고 또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혼천이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과학
기술 작품들이 많아요. 뭐 치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얼마나 비가 왔는지 강수량을 체크하는 측량하는 그런 기구도 있고, 그다음 이때 시계를 만들었어요. 해시계 또는 물시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시계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시계도 굉장히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달력만큼 시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종대왕 시기에는 여러 가지 농사와 관련된 과학 그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백성들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게 하였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백성들을, 그러니까 백성은 이제 국민이잖아요. 일반 사람들, 국민들을 생각한 왕이에요. 특히 세종대왕은 한글도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든 이유도 그런 거예요. 세종대왕이 살았던 그 15세기에는 뭐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자는 좀 어려운 언어예요. 그래서 일부의 계층, 양반들만 그 한자를 배웠는데 이런 걸 좀 안타깝게 여겨서, 그러니까 그 보통의 사람들도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문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한국어가 쉽지는 않지만 한글 자체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그때, 그 당시에 한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한글을 만든 덕분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여자들. 여자들이 한글을 배워서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책도 쓰고, 뭐 편지도 쓰고, 뭐 일기도 쓰고. 그래서 그 한글을 만든 이후에 여성들이 쓴 이런 문학 작품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뭐 예를 들면 또 여성들이 뭐 집에서 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요리에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해서 많은 기록들이 남기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5만 원권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5만 원권에는 지폐 인물 중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죠. only one이에요. 유일한 여성인 심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임당은 5천 원권에 있는 율곡 이희 선생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심사임당은 5천 원권에 나타나 있는, 새겨져 있는 이희의 어머니이다. 심사임당은 아들인 이희를 훌륭한 학자로 키워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훌륭한 학자예요. 훌륭한 학자로 키운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현모양처. 현모양처는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현명한 어머니, 좋은 아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주부인데 그냥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주부가 아니라 뭔가 가족들을 잘 돌보고 뭐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그러니까 이런 아내를 우리가 현모양처라고 부르죠. 자, 특히 심사임당 그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뭔가 똑같이 대하지 않고 다르게 차이를 두고 대하는 게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래서 남녀 차별. 조선시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조금 더 그 지위가 높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공부를 하거나 뭐 여자들이 어떤 활동을, 즉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지 않은 그런 사회였죠. 차별이 심했던, 남녀 차별이 심했던 조선 사회에서 이렇게 뛰어난 글과, 심사임당은 시인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그런 시 작품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림. 네, 그림이 더 유명한데 시인이면서 또 화가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 솜씨를 보여주는 등 조선을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래서 심사임당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희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좋은 아내였고,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현모양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의미는 조선시대에 남녀 차별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과 시와 이런 작품을 남긴 예술인으로 5만 원권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화폐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을 봤고, 우리가 심사임당이 조선시대 유명한 예술가라고 했으니까 관련되어서 뭐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들 사진 몇 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화가예요. 김홍도. 조선 전기의 그 조선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그림들이 대부분인데, 조선 후기에 이 화가가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서민들의 살아가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뭔가 특별하지? 뭔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게 뭐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자연만 그렸었는데 이렇게 일반 사람을 그렸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화가 김홍도의 사진이 있고요. 보시면 뭐 씨름하는 모습, 서당,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 이런 사진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신윤복도 그냥 보통 사람들의 그림을 사진을 사진처럼 그대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신윤복도 여자들 많이 그렸어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그 화폐를 통해서 화폐 속에 들어있는 그림과 인물들을 통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평가하기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평가하기 문제 잘 풀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기 살펴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폐 속 위인들. 자, 첫 번째 천원권에 이황 선생이 나왔습니다. 이황은 높은 학문 수준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학자였어요. 하지만 관직의 뜻을 두지 않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교육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역할을 한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교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천원권에 있는 율곡 이이 선생은 유명한 학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학문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지만 그래서 일본의 침략에,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뛰어난 유명한 학자입니다. 자, 만원권에 있는 세종대왕은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며 또 백성들,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고 또 여러 농사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과학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5만원권에 있는 심사임당은 유일한 여자이고, 심사임당이 5만원권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훌륭한 어머니이면서 훌륭한 아내이면서 그리고 훌륭한 예술가의 대표로 5만원권의 심사임당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국 화폐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실 때 그 지폐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새로운 시선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